안녕하세요. 7월 1일 이제 목요일이고 데킴 채널에 지금 하반기랑 저희 채널이 운영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어요. 물론 이 채널이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지금 제가 얼굴을 내놓고 주식 컨텐츠 얘기하는 건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네요. 그래서 저희 채널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지금 또 감사를 드리고,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달려보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채널 컨텐츠는 계속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식들도 좀 더 잘 됐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살짝 더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일 생각도 있고, 또는 이제 어떤 스탠스로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겨냥을 해야 되는지, 하반기의 수익률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. 저도 고민 많아요. 제가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스타일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, 일단 좀 발빠르게 7월달 중순부터는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마켓을 볼 예정입니다. 왜냐면 8월달부터 이제 가장 큰 거는 학교들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. 학교가 언제 열리느냐,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언제 다시 좀 제대로 다닐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랑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페드가 집중해가지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거든요. 물론 이제 백인들 인플로이먼트 레이트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티 다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블랙, 히스패닉, 에이션 다 보고 있는데, 물론 좀 거기서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게 블랙들이랑 히스패닉이에요. 근데 이 히스패닉들의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요소 중에서 하나는 스티뮬러스가 좀 줄어들고 이제 정부의 의존은 계속 하게 하되, 그래도 그 일하는 게 좀 더 베네피셜하게, 일하는 게 좀 더 업사이드가 많게, 그리고 근데 그 일하는 것만 한다고 좀 이제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에 애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.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애들을 봐야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워크포스도 반으로, 그 애들 있는 집안에서는 반으로 준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물론 뭐 이제 내니들을 하여할 수 있지만 내니들도 요즘 잘 하여 안 돼요. 베이비시터들도 잘 하여가 안 된대요 지금.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이 있는데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봐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, 또 이제 정부에서 서포트 받는데 굳이 내가 내니 가가지고 다른 사람 베이비시팅까지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수많은 게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. 거기에다가 막 내니비 안 내고,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받고,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애들도 학교에 안 가고 스티뮬러스 받고, 막 거기에다가 이빅션도 안 되고, 이빅션도 7월 말까지 미뤄졌고,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헷갈릴만 해요. 이게 뭔가 명확성, 그리고 어떤 중요 지표. 근데 페드가 보는 중요 지표는 이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, 그 취업이 백인이랑 아시아 계층만 아니고 블랙이랑 히스패닉들도 잘 되고 있는지,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뉴스, 그러니까 요번 달 이제 7월 1일이니까 요번 달에 나오는 뉴스들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리고 중순에 갈수록 더 중요하고 장은 더 많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많아요. 왜냐면 뭐 이빅션이 지금 7월 말까지 연장을 해놨는데, 모라토리움인가 어제 얘기했던 그 이빅션이 만약에 이제 7월 말에부터 연장이 안 되면 이 팬데믹이라는 게 좀 더 CDC가 걱정한 그런 팬데믹 레벨이 확 오를 수도 있고, 거기로 인해 가지고 뭐 또 인플로이먼트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, 뭐 어니플로이먼트, 그리고 지금 뭐 PMI 데이터 막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, 그리고 막 만약에 사람들이 이빅션이 되면, 죄송합니다, 이빅션이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살지 아니면 더 이동할지, 집 세일스는 어떻게 될지, 집이 계속 추가적으로 거래되면서 뭐 이렇게 질로 이런 데는 더 잘 될지, 뭐 이런 게 궁금한 점들이,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스와인플루, 그 아프리칸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에 중국이 그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돌아왔다 하면서,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마켓은 어떻게 될 건가? 미국의 돼지 마켓은 어떻게 되고, 미국의 밑에 있는 애그리컬처랑 콘이랑 이런 건 어떻게 돼? 우리 그 페드가 걱정했던 오히려 디플레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것도
GDP가 좀 오히려 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 계속 이 경제 이슈가 나오면.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은 뉴스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미디어에서 계속 읽으면서 어떤 중요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지 미디어가 어떤 중요 포인트를 잡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뭐 8K 같은 것도 보던가 8K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 정보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스테이트먼트로 나오는 뭐 큰 변화가 있을 때 스테이트먼트로 나오는 그런 리포트들을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뭐 근데 8K는 굳이 안 봤대요. 근데 이제 회사를 볼 때 어떤 뉘앙스의 얘기들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회사들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막 언임플로이먼트랑 지금 사람들 하이어링 하는 게 너무 힘들다. 사람들 취업시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포커스에서 어느 쪽으로 시프트를 할지 이제 점점 더 어떤 얘기들이 다음 이제 뭐 요번 2분기 결과 2분기 이제 실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세 번째 분기를 볼 때 프로젝션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CEO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앵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볼 거는 많고 들을 거는 많은데 만약에 내가 정보량을 그렇게 많이 수집을 못한다 그러면 정보를 줄여가지고 본인이 또 보는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. 그 종목을 그거에 따라서 고르시고 아니면 불안정하다 그러면 뭐 좀 큰 테크주에 가가지고 왜냐면 변동성이 더 적어지잖아요. 큰 대형주에 가면 그러니까 대형주에 가서 몸을 좀 사리시던가 아니면 또 다우 쪽에 가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한국에 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국 쪽에 투자하시던가 이거는 다 개인 스타일에 따르셔야 돼요.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제 말 따라서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고 다시 저번에 작년에 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다시 저도 투자자산 운용사 따려고 해커스 샀어요. 네, 오늘 사가지고 오늘 이제 왔어요. 오늘 책이 와가지고 11월 달에 시험을 볼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왜냐면 한국어가 너무 힘들어요. 저는 그래도 뭐 그런 거를 익스큐스라고 주면 안 되지만 오랜만에 이런 자격증을 따보려고 하니까 참 재미있긴 하네요. 네. 그래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다시 그 스코프에 돌아가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좀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크게 자기가 편한 소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정보가 적더라도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매월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주식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고르면서 계속 시스테매틱리 투자하면 결국에는 이제 30년, 10년 정도 보면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상태에 간다. 이러니까 오히려 인덱스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인덱스 투자 안 하지만 저는 개별 주식 투자하지만 인덱스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는 옵션스가 잘 되나? 네. 인덱스 투자가 그래도 워런 버핏이 검증하는 안전한 법.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인덱스에 투자하면 그냥 미국 인덱스에 투자하면 주요 인덱스 뭐 다우 따라가는 인덱스 아니면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죠. 그런 거는 한국 증권사 따라서 다우 투자할 수 있고 뭐 나스닥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매월 넣기에는 상당히 안전하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제 말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오래 투자를 할 거면 뭐 워런 버핏의 얘기를 따라서 인덱스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언더밸류 완전 좀 디프리시에이션 된 잼 막 10불 좀 아래 있는 스팟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도 리스키한데 뭐 본인이 좋아하시면 그런데 좀 넣어 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금을 움직일 방법은 많은데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맞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 매매법이 어떻게 되고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주로 어떻게 되고 내가 보는 지표들은 내가 연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
뭐 분기별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주별로 보느냐 아니면 일별로 보느냐, 이건 사람마다 상당히 틀리고, 오히려 뭐 분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초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, 그 선을 본인이 찾아가려고 해야 돼요. 저는 분기보다 조금 짧은 투자자 같아요. 네, 분기 투자를 할 때도 있고 분기보다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, 중간에서 시프트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 달은 훨씬 이상을 갖고 있고, 저는 세 달? 네, 세 달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분기 정도,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분기 투자자예요. 네. 왜냐면 그런데 이제 뉴스에 저는 좀 더 민감한 편이고, 물론 완전 민감하진 않지만, 그리고 막 자기 투자 스타일을 보자면 국내 투자 스타일도 있고 해외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, 이거는 뭐 한국어랑 영어 하는 거에 따라서, 아니면 뭐 중국 투자하면 뭐 중국어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,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내가 장을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장에서 투자할 때 물론 좋은 종목도, 상당히 수익이 많은 종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돈을 깎아먹는 종목들이 계속 있었어요. 근데 미국도 깎아먹은 종목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, 미국은 좀 이해가 되는 정도로 살짝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덜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, 한국은 뭐 이제 제가 뭐 공부를 좀 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덜 하기 때문에, 한국 장에 대해서 관심은 덜한데, 그래서 읽는 것도 별로 없는데 좀 감으로 투자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물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보고 얘네들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보긴 하는데, 이, 이 관심이 확 안 가요. 뭐 이어플로우 같은 거는 관심이 엄청 가가지고 막 투자를 했는데, 그런 종목들이 좀 덜해요, 한국에서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심도 덜한데, 제가 계속 증권 처음에는 이제 할 때 계속 증권 그걸 켜놨거든요, 모니터에. 그리고 모니터에 뭐 뉴스 같은 건 안 보고 그것만 계속 켜놨었어요. 물론 초보니까.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, 나는 해외에 투자를 해서 좀 더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, 내가 좀 더 굳건하게 가지고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택한 거예요. 한국에서는 이제 보면서 계속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, 미국 장은 물론 이거 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,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으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는 뭐 작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한국에서 할 때는, 외국에서 할 때는 좀 작전이라는 생각이 좀 덜 들고, 그리고 rationality도 저는 좀 더 저랑 correlate 하는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주식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액티비티가, 그러니까 멘탈 액티가, 머리가 좀 더 빠릇빠릇하지 않잖아요. 아침에는 계속 막 움직이고 싶고, 이 종목 다른 종목이 더 마음에 들고 싶고, 근데 저녁에는 좀 느긋해요. 저녁도 먹고 이제 밖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좀 즐기고 있고 친구들이랑.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지금, 내가 원래 아침에 믿고 아니면 전에 믿고 투자한 건데 내가 지금 갑자기 이 스탠스를 바꿔야 돼? 그거를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. 훨씬 더 느긋한 타이밍에.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, 저처럼 이제 매일 보는 사람들 경우에는.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좋았다고 느낀 점. 그래서 이런 점들을 훨씬 더 좋았다고 느꼈고,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, 중국 주식에도 투자를 했었어요. 중국 주식에 투자했는데, 중국은 한국이랑 일단 큰 차이가 없고, 거기에다가 중국어도 못 읽고 있는데, 정부 거버먼트의 파워가 조금 더 세가지고, 저는 이런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는 나랑 좀 안 맞다 해가지고, 물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랑 결이 맞는 투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게, 나라는 사람이랑 결이 가장 맞는 투자가 뭘까? 어떤 회사가 나랑 결이 가장 맞을까?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, 그 회사에. 내가 보고 나랑
생각이 맞던가 아니면 내가 봐서 여기는 이익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 그런데 투자를 하고 그런데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여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개인적인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거예요.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으면서 이제 좀 대형적인 종목도 저도 따라가는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제 생각이 좀 갈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대중적인 종목도 당연히 가져가지만 텔라닥 같은 것도 비슷하고 텔라닥은 뭐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.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서 나랑 결이 뭐가 맞지 나랑 결이 뭐가 안 맞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처음 그게 러닝 포인트가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분명히 결정을 해놓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나가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다. 그런 손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없으면 어, 상당히 소액으로 하시던가 어, 아니면 좀 위험한 베팅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저의 주기는 저의 생각은 좀 더 비전이 그래도 좀 먼 비전이 있는 10년 정도 1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되거나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되거나 그리고 타임프레임이랑 CEO 경영진이 그래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흥분할 수 있는 내가 열광할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열광할 수 있는 CEO가 안 좋아도 그 기업 자체에 열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미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CEO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CEO 경영진들이랑 그 위에 있는 모회사랑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이커머스를 하고 거기에서 뭘 하려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 비즈니스 자체가 되든 안 되든. 그래서 그 꿈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이건 좀 뭐 예를 들어서 나녹스도 그랬죠. 어 나녹스도 비전이 너무 좋았어요. 이름도 비전이었고 나녹스 비전이었고 꿈을 그리는 그리고 머리에서 꿈이 그려지고 내 상상을 세계를 그릴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였어요. 근데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나녹스에는 왜 투자를 하다가 뺐냐? 그러면 뺀 이유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제가 유지를 하게 해줘야 돼요.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. 내가 꿈을 그렸으면, 이 꿈은 이렇게 이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실현이 되고 있구나. 라고 이제 돼야 되는데, 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가고, 내가 생각하는 타임 프레임을 계속 놓치고, 어, 좀 네, 경영진도 좀 부족한 게 있고, 뭐 데이터 같은 것도 부족한 게 있고, 이런 게 있으면 슬슬 마음이 멀어지고, 주식이 좋은 게 사업이랑 틀린 거예요. 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이면 내가 거기에서 일이 잘 안 된다고,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뭐 인프라 사람들이랑 그리고 뭐 프로덕트던가 이게 잘 안 된다. 그러면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. 뭐 물론 그만둘 수가 있는데 상당한 막대한 손실을 받고 그만둬야 되잖아요. 거의 대부분. 근데 이제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주식은 내가 투자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회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딴 데 투자를 했고 그 딴 데가 예를 들어서 주미아가 된 거죠. 주미아는 좀 더 넓은 비전이 있고 얘네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경영진이 이런 게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피를 줄였다고 작년 한 2분기인가 3분기인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경영진이 포커스 얘기한 게 우리는 수익을 가지고 오려고 하겠다. 수익을 가져오는데 당분간은 수익에 포커스를 하겠다. 그래서 그 생각도 충분히 뭐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
나랑 생각이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맞는 그래도 왜냐면 제가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 어, 뭐라고 하면 benefit of the doubt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benefit 준 거예요. 그냥 믿을게. 그냥 너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믿을게요.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수익 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막 투자가 힘들 수도 있고 이제 처음 했을 때 내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뭐 금액 엘로케이션 같은 걸 얘기하자면 저도 처음부터 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어요. 투자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죠. 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근데 그거는 다 경험이에요.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더 많이 난다. 안정감, 행복, 만족 그거를 딛고 더 많은 금액을 다루고 그걸 딛고 더 많은 금액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갑자기 확 금액을 올렸다?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평화가 없는데 그러다가 저는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. 네,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혼나고 상당히 많은 손실도 봐요. 보고 내 잘못으로 인한 손실도 있고 내 잘못이 뭐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내 잘못이라고 모든 게 내 잘못이긴 한데 좀 장이 이상해가지고 잘못된 형태도 있는데 그래도 모든 거를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모든 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장이라는 거를 되게 잘 다뤄야 돼요. 누구는 뭐 애기라 그러고 뭐 성난 애기라 그러고 누구는 뭐 말 안 듣는 뭐 동물이라 그러고 비유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지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동물이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매개체가 되냐 아니냐인데 그 매개체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안정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네요. 네. 물론 저도 조금만 돈으로 시작했어요. 액수를 엄청 적게 시작을 했고, 뭐 처음에는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도 안 들고 내가 버는 돈도 수익이 확 나도 이거 너무 이걸로 어떻게 살아먹어 하는데 물론 저도 더 넣었죠. 더 넣었는데 좀 진지한 돈을 넣으니까 진지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액수 자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액수 자체가 너무 만만한 액수면 너무 만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의 느낌도 만만해지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하는 것도 훨씬 더 물론 실수는 계속해요. 실수는 계속하고 내가 안 한 실수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거 고쳐가면 되니까 그걸 습관화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실수들은 한 번 하고 그걸 안 하면 돼요. 아니면 비슷한 실수를 해도 전에 했던 실수가 좀 더 줄으면 돼요. 이게 진화가 있어야 돼. 진화.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하면 계속 습관화 돼가지고 저번에 누구였죠? 존 리였나요? 존리 분이 최근인가 하여튼 유튜브를 했었는데 거기에 TV였나? 거기에서 뭐 투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 봐요. 연예인들이랑. 존 리가 아니라 그 3프로 TV에 나오는 그 김프로님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왔다.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노홍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커멘트가 너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물론 손실을 얻으면 물론 노홍철은 뭐 행복해야 한다는 그런 오히려 즐겨 한다는 그런 걸 하지만
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. 그 종목 투자하는 거랑 타이밍이랑 그런 걸 보면 계속 좀 상당히 위험하게 투자를 한다,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,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입은 안 되지만 뭐라고 할까, 나도 그걸 하고 있는지, 나도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, 내 잘못은 또 어떤지. 왜냐면 내 잘못은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랑 다른 또 새로운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 잘못을 계속 줄여나가고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한다? 뭐 이런 게 있어요. 물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속 이거를 파야 되는데, 저도 확실히 좀 릴렉스 될 때도 있고, 이제 펜이 안 잡히는 날도 있는데, 이런 거는 열심히 뭐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, 운동도 도움이 돼요. 근데 저는 PT를 한 지 거의 한 3달이 돼 가는데 살이 거의 안 빠졌어요. 살이 거의 안 빠졌는데, 네, 이것도 노력을 하면서 다 자라나가는 과정이에요. 근데 그 자라는 과정이 일단 방향이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저도 그럴 거지만 방향을 확실히 잡고, 그 방향성만 있으면 좀 이제 흐트러져서, 왜냐면 가는 길은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만 위해서 나는 직진을 보면 돼요. 실제로는 내 발은 뭐 좌우로 엄청 이상한 데로 갔다 왔다 할 수 있지만,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그 목표로 열심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길고, 그리고 또 건전하게 한번 해봅시다. 네. 저는 늘 그 파이팅을 하고 싶어요. 근데 파이팅이 누구랑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. 한국에서 파이팅 했을 때, 물론 저도 좀 어렸을 때 해외를 갔는데,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. 싸우자라는 말이거든요. 근데 다 응원하면서, 네, 다 응원 드리고, 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다들 응원 드리면서 저희 한번 열심히, 네, 그리고 천천히, 돈의 속성에서 그 책에서 읽은, 거기서 말들을 너무 잘 쓰셨어요. 그 쓰신 분이. 그래서 천천히 부자가 되자. 저희 다 천천히. 그래도 목표는 부자. 근데 부자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웨alth를 부를 빌드한 사람, 부를 축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나이 들어서도 성공해서 만족스럽고, 내 삶을, 나의 장점을 더 자극시키고, 더 극대화시키고, 나의 행복을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의 행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후 생활과 나의 생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남기면서, 유튜브도 좀 더 는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좀 따뜻한 메시지로 하면서, 이걸 말 안 했나? 다음 주 좀 늦은 말이지만,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장 쉽니다. 네, 그거를 초반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, 네, 그 말 또 드리면서,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,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멤버십 월 5,000원 패키지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채널 서포트 해주셨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아니면 좋아요와 구독도 상당히 많이 도움되니까, 네,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